안녕하세요. 낚시의 정석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은 지깅 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탈 지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캐스팅 낚시 편으로 펜슬 루어와 관련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캐스팅 낚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루어는 단연 펜슬이죠. 오늘 강의는 먼저 캐스팅용 루어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플로팅, 싱킹 루어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펜슬을 쫓아오기만 하고 물지는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 강의 내용이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샤크 신동만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빅게임 낚시, 파핑 낚시, 지깅 낚시 많이 들어보셨죠? 파핑 낚시는 뭘까? 한마디로 함축시켜 말씀드리면 스피닝 릴과 좀 긴 낚싯대로 멀리 던져서 가짜 미끼, 즉 포퍼, 펜슬이라고 하는 루어를 멀리 던져서 감아들이면서 부시리 방어, 참치 같은 어종을 낚아내는 기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파핑 낚시의 어원은요, 제가 지금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그 포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처럼 고등어처럼 생겼는데 머리 앞에 입 쪽을 유심히 보시면 뭉툭 잘려 있다 못해 안으로 움푹 파여 있죠. 자, 이렇게 생긴 걸 포퍼라고 합니다. 이 포퍼를 사용을 해서 대상어를 낚아내는 그런 기법, 낚시 형태를 파핑 낚시, 이렇게 통칭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펜슬을 사용하는 거는 무슨 낚시냐? 역시 탑워터 게임, 물 위에 뜬다. 그래서 물 위를 공략한다. 그래서 탑워터 게임이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펜슬 베이트는요, 왜 펜슬이라는 명칭이 붙었냐면, 우리가 몽당 연필 아시죠? 어려서 그 연필로 노트에 글씨를 쓰는 연필, 깎아서 약 10분의 1 정도가 남게 되면은 짤막해지죠, 앞뒤가. 자, 이렇게 보시면, 언뜻 보시면 몽당 연필의 맨 끝 이 부분이 글씨 쓰는 흑연이 들어있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펜슬 베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포퍼, 그 다음에 물고기 모양의 펜슬, 이렇게 두 가지로 함축시켜서 모양으로 보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플로팅 타입은 무엇이고 싱킹 타입은 뭐냐? 플로팅은요, 말 그대로 물 표면이 이렇게 선 물에 뜨는 것. 그 다음에 싱킹 타입은요, 좀 체구가 작아요. 그래서 부력이 좀 떨어지게 일부러 그렇게 작게 만드는 거죠. 동일한 무게인데 크기는 작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싱킹 타입은요, 캐스팅해서 던지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쫙 가라앉아요. 어떤 건 수평으로 가라앉고 어떤 건 꼬리 쪽이 먼저 가라앉고, 그런 구조적인 형태에 따라서 침강되는, 떨어지는 모양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체구가 작고 빨리 물속으로 가라앉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는 물속에서 유영을 하게 오게 따라오게끔 만든 거는 싱킹 타입. 그 다음에 물 표면 위로 떠서 올 수 있게, 파닥파닥거리면서 떠서 올 수 있게 만든 건 플로팅 타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포퍼는, 그죠? 물 표면 위로 떠 있는 거예요. 포퍼 역시 플로팅 타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핑 낚시는 스피닝 릴과 긴 낚싯대로 멀리 던져서 포퍼와 펜슬이라는 루어로 큰 고기를 낚아내는 기법입니다. 포퍼는 머리가 패인 물고기 모양의 탑워터 루어입니다. 펜슬 베이트는 이름에서처럼 이 몽땅 연필에서 유래했습니다. 플로팅 타입의 루어는 물에 잘 뜬 채로 고기를 유인하는 루어입니다. 싱킹 타입 루어는 체구가 작고 빨리 물속으로 가라앉아 수면 아래에서 고기를 유인하는 루어입니다. 자, 근데요, 바늘은 어떤 경우에는 그 우리가 트리플 훅이라고 하죠. 트래블 훅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트래블 훅을 배 밑쪽에 있는 고리에 하나, 꼬리 쪽에 있는 고리에 하나, 이렇게 두 개도 사용을 하고, 어느 때 그 샤크 신동만이 낚시하는 장면을 보면
꼬리 쪽에 이렇게 그 싱글로 하나만 달기도 해요. 그러면 왜 저렇게 꼬리 쪽에 바늘 하나만 달지? 또 왜 저렇게 앞뒤로 트리플 훅을 2개를 달지? 그때 다르거든요. 자,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뒤에 무게 밸런스가 정확히 수평을 이루어야 되고 워블링이라고 하죠. 이 루어가요. 니를 막 감아들이면 가만히 일자로 오는 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그걸 바로 워블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정갈하게 그 실제 물고기 움직임을 연출을 해야 되지만 되는 그런 펜슬일 경우에는요. 앞뒤로 트리플 훅을 정확히 같은 사이즈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잔파도가 있을 때 흐트러짐 없이 정갈하게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앞뒤의 무게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늘을 달아주죠. 자, 그러면 이런 포퍼, 앞이 뭉툭한 포퍼일 경우에요. 앞뒤로 바늘을 달아주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 포퍼를 퍽퍽 당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물 표면에서 물을 박차고 오면서 뻑뻑 소리를 내는데 그러다가 잠깐 파도에 튕겨지면서요. 액션이 흐트러지면 이 중간 바늘이 쇼크리더 이렇게 휘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시 걷어들였다 다시 던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중간 바늘을 빼놓고 꼬리 쪽 바늘 하나만 사용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단 그때는 표준 규격 사이즈보다 좀 큰 트리플 훅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야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무게는 좀 더 증가하면서 캐스팅이 바람 불 때 멀리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꼬리 쪽에 하나를 달 때 좀 큰 바늘을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쫓아오기만 하고 물지는 않아요. 미치죠. 그럴 때. 그러면 꼬리 쪽에 싱글훅 하나만 이렇게 장착을 한다. 자, 그러면 중간 바늘이 없어도 밸런스는 상당히 잘 만들어지면서 꼬리 쪽에 바늘 하나, 싱글훅이 안정적인 마치 실제 물고기의 물고기 테일이라고 그러죠. 꼬리 쪽 움직이는 지느러미처럼 보인다. 트리플 훅보다는 덜 반감을 일으킨다. 그래서 싱글훅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그때 민감한 입질 반응을 보일 때는 싱글훅 하나만 달게 되면 훨씬 그 어필 효과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물고기 모양으로 된 것만 잘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물 표면에서 파닥파닥 움직이면서 난반사, 표층에서 그게 뛰어나도록 도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펜슬은 특징이 나무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폴리우레탄, 발포 폴리우레탄이에요. 부력 효과가 좋은 아주 튼튼하죠. 절대로 깨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우레탄으로 된 소재도 있는데 실제 물고기 모양이 아니어도요. 부시리방어 참치한테 굉장히 위력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런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꼭 실제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마라. 그 얘기죠. 자, 이거 역시 알루미늄 소재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찰랑찰랑 소리가 나죠. 이게 알루미늄 소재라서 바늘이 링이 바디에 부닥치면서 쨍그랑쨍그랑 소리를 내요. 이게 마치 레트름처럼 소리를 내요. 물 표면에 우리가 그 서핑 보드가요. 물 표면을 스치면서 파도를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연출을 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 물고기 같이 생기지 않은 이런 누가 봐도 반감이 생길 만한 그런 저게 뭐지? 할 정도의 그런 타버터 루어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거 그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펜슬은 실제 물고기의 움직임을 연출하기 위해 앞뒤로 트리플 훅을 달아 정확히 무게를 맞춰 사용합니다. 포퍼는 꼬리 쪽의 표준 사이즈보다 큰 바늘 하나만을 사용합니다.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멀리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바늘 개수를 다르게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감한 입질을 보일 때는 싱글훅 하나만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물고기 모양으로 된 루어만 낚시가 잘 될까요? 펜슬의 재질은 발포 폴리우레탄입니다. 부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고기 모양의 루어가 아니더라도 대상 어종들에게 위협적입니다.
네,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캐스팅 편으로 펜슬 루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펜슬 베이트는 펜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연필처럼 단순한 막대 모양으로 플로팅 타입과 물에 가라앉는 싱킹 타입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펜슬 타입의 루어는 파도가 높은 날이나 파도가 잔잔하고 화창한 날 모두 효율적이니까요. 오늘 내용 잘 복습하셔서 캐스팅 낚시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백래시를 극복하기 편으로 초보 낚시 탈출하는 그날까지 낚시의 정석과 함께하세요. 자, 낚시의 정석을 통해서 제가 하는 빅게임 낚시, 큰 고기 잡는 낚시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라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주 쉽게. 자, 지금 이 시간은 낚시의 정석을 보고 계세요.